취업은 해커스, 대기업 해커스, 공기업 해커스, 시정을 크게 버렸어, 가자! 자, 응용계산에 대한 유형 특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유형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. 자, 응용계산 유형 특징 첫 번째입니다. 문제에 제시된 조건과 숫자를 정리해서 식을 세우고 답을 도출하는 유형의 문제. 그쵸? 조건 갖고 식 세우고 답 내는 것. 전체 20문항 중에서 약 2문항 출제가 되고 있는데 2에서 6문항 사이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. 문항수가 그 정도였진 않아요. 한 문항당 약 80초 내에 풀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한 문항당 80초라고 하니 이것도 절대적인 시간은 아니죠. 그렇죠? 이 시간보다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. 문제지 풀이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오히려 더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. 요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시간이 돼야만 좋겠다라는 정도인 거고 뭐 더 빠르거나 늦춰지거나 여러분 여기서 한 1, 20초 더 쓰더라도 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시간만이 아니라 정확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시간은 참고로만 보시면 충분합니다. 유형은 한 가지입니다. 응용계산 유형은 뭐 식 도출하는 문제, 식 잘 세우고 답 내는 문제 정도를 이제 그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물론 세부적인 유형으로는 뭐 농도 문제, 뭐 속력 문제, 또는 뭐 작업량 일의 양의 문제, 뭐 방정식 문제, 뭐 경우의 수 확률 문제, 통계 문제 상당히 많습니다. 근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다 내용 갖고 식 세워서 답 내기 이런 문제 유형이 들어갈 수 있겠죠, 그렇죠? 자, 하반기 세부 출제형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. 똑같은 문제로 출제가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. 자, 최근에도 비중은 낮지만 매 시험에 꾸준하게 안 나온 적은 없다는 겁니다. 안 나온 적은 없다는 것. 다양한 수학 이론 및 공식을 적용시키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간단한 계산으로 풀이가 가능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난도는 매우 낮았다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들은 자료 해석보다 응용 계산 파트가 더 어렵습니다. 저는 중학교 때 수학을 너무 안 해서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. 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. 그렇죠. 그렇다면 응용계산 파트에 대한 그 공부 시간을 조금 줄이시고 자료 해석에 훨씬 더 조금 그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나을 수 있죠. 현실적으로. 그렇죠. 왜냐하면 문항수가 좀 적은 편이에요.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응용력이 안 되면 공부 실컷 하고도 또 적용이 안 돼 버리면 풀이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응용계산 파트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. 내가 좀 잘 해결되는 문제 유형. 뭐 나는 농도나 속력이나 작업량까지는 되는데 경우의 수 확률을 못 하겠다. 공부해도 잘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선택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서 완벽히 익숙하게 만들어 두고 버릴 것은 좀 과감하게 버려보고 자료 해석에 집중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공부 방법에 더 나을 수 있습니다. 난도가 낮긴 하지만 이건 나한테는 체감 난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. 이거 좀 더 그 공부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거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. 최근 시험에서는 반도체지구 이제 문제에 대한 그 몇 가지 그 주제들이에요. 어쨌든 뭐 소요되는 시간이라는 것은 작업량 관련 문제 유형이고요. 그리고 이거 확률 문제 유형이고. 그리고 뭐 신입사원수의 차이라는 것은 뭐 비율이나 또는 방정식 문제 유형 보실 수가 있겠고, 이것도 확률 문제, 뭐 집합의 문제, 경우의 수 문제, 이것도 뭐 그 작년 직원수라고 하는 것이 전년 대비 증감률 갖고 식 세우는 그런 문제거든요. 그리고 이것도 확률 문제. 확률이나 경우의 수가 조금 더 있는 편이긴 합니다. 전반적으로는. 나머지도 없진 않죠. 그렇죠?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학습 전략도 앞에서 보셨던 그 내용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GS에 자주 나오는 방정식 활용 공식은 알아야 됩니다. 물론 공식, 여러분 스킬은요 정석풀이 알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있어야 됩니다. 스킬만 알겠다, 공식 모르겠고 이건 안 돼요. 그거 문제풀이가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. 정석풀이 알고 해설자풀이도 이해는 되고 근데 이런 것까지는 안 할 수 있다. 이렇게 한번 그 문제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. 공식과 확률 그리고 경우에서 공식을 반드시 학습한다. 일단 여기 좀 많이 나오곤 있어요. 자, 여러 개의 식을 세고 답을 도출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조건 누락되지 않게 그 정보 갖고 식 잘 세우는 연습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. 그렇죠? 이런 거. 학습 전략을 봤는데요. 실제 나왔었던 문제를 이제 살짝 봐볼게요. 식 도출 문제라고 해서요. 이것도 그냥 주제는 계속 똑같죠, 그렇죠? 매 시험에 2문항씩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. 우리가 계속 봤던 그 내용 이제 반복되고 있긴 한데요. 방정식, 확률, 순열, 그리고 집합. 이런 이제 그 수학 이론에 대한 공식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. 바로 문제 보죠. 예시 문제입니다. 실제 나왔었던 그 출제 유형 기반으로 이제 복원하고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여기는 이제 확률 문제입니다. 일단 가볍게 이런 유형이 나오고 있나 보다라는 정도까지만 한번 볼게요. 기획팀 7명, 영업팀 4명, 3명 중 4명을 뽑아서 새로운 팀을 구성하려고 할 때 기획팀에서는 2명, 영업팀에서 2명을 뽑을 확률은 얼마인가라고 했죠. 일단 여러분 확률을 구할 때에는 확률이 경우의 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경우의 수 2번 구하는 게 확률인 거죠. 전체 경우의 수 분모, 조건 경우의 수 분자 이게 이제 확률 값이 됩니다. 전체 경우의 수는 어쨌든 총 7명, 3명, 10명 중에서 4명 뽑는 거 이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예요. 자, 10명 중에서
내면 그냥 뽑는 거죠. 여러분. 이걸 그냥 그 C하고 P에 대한 그 조합과 순열 개념을 이제 많이 구분할 때 어려워도 하시는데요. 여기서 4명 뽑았을 때 만약에 A, B, C, D. 자, A, B, C, D 4명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하고 이거 바꿔 불러야지라고 해서 이제 D, C, B, A라고 부르는 경우하고 어떨까요? 그냥 그 4명이에요. 그죠? 순서를 바꿔 불러봤자 그냥 그 4명의 구성원일 뿐이기 때문에 바꿨을 때 다 똑같은 것, 바꾼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것, 그쵸? 이런 것이 이제 조합이 되겠고 순서대로 별했을 때가 다 달라지는 것. 뭐 달리기 주자의 순서 1번, 2번, 3번, 4번 순서라고 하면 이때는 다 다른 경우의 수가 되겠죠. 또는 A가 반장, B가 부반장. B가 반장, A 부반장 어때요? 이건 달라지겠죠. 근데 대표 두면 A, B 대표, B, A 대표 이때는 똑같습니다. 그렇죠? 반장, 부반장일 땐 다르지만 이걸 대표 2명이라고 하는 순간 같아지는 거죠. 그리고 그런 걸 구분하시는 겁니다. 이건 그냥 4명 뽑기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냥 동일한 형태 조합이 됩니다. 그럼 볼까요? 경우의 수 구하는 거. 자, 10명 중에 일단 하나 뽑고 그다음 9명 중에 뽑고 8명 중에 뽑고 7명 중에 뽑고 이제 하나, 둘, 셋, 4명 선택 끝났습니다. 근데 그 선택이 계속 연결되는 거였죠. 선택하고 그리고로 가서 10명 중에 4명 선택에 이렇게 이제 그 경우의 수를 구했는데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A, B, C, D, D, C, B, A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순서 바꿨을 때는 다 인정할 수가 없다. 그 중복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4명에 대한 배열은 그 안에 몇 개가 포함되어 있을 것인가. 그거 똑같을 텐데 그걸 나눠서 4명에 대한 배열 이만큼을 나눠서 그 중복을 없애주시는 과정. 이게 10C4에 대한 그 10명 중에 4명 뽑는 것에 대한 경우의 수가 됩니다. 약분시켜서 없애볼까요? 4하고 2에서 8 없앨 거고요. 그리고 1하고 해서 이렇게 했더니 지금 210 되네요. 그죠? 210. 이게 전체 경우의 수 분모가 됩니다. 그 다음 조건에 기획팀에서 2명, 영업팀에서 2명 뽑는 그 확률을 물었습니다. 자, 기획팀 몇 명 있죠? 7명 있죠. 7명 중에서 일단 2명 뽑는 거. 그리고 한 세트로 묶어야 됩니다. 그리고 영업팀 3명 중에서 2명 뽑는 거. 이런 것만 따로 가면 몇 가지가 될 것인가? 이거예요. 똑같습니다. 자, 7명 중에 하나 뽑고 그 다음 6 중에 하나 뽑고 해서 2 선택 끝났는데 근데 A, B, B, A 이거 똑같을 거니까 그 경우의 수는 중복으로 없어야 되겠다. 뭐 2, 1이긴 한데요. 1은 뭐 굳이 필요가 없겠죠. 그렇죠? 뽑은 숫자에 대한 배열로 그 중복을 없애는 과정인 거예요. 3명 중에 2 뽑기는 뭐 3가지가 나올 텐데 볼까요? 자, 셋 중에 그리고 2 중에서 2명 선택 끝났습니다. 그런데 2명에 대한 중복별은 몇 가지가 있을 것인가? 이렇게. 자, 없애주고 여기 약분해서 봤더니 지금 21에 곱하기 3에서요. 63이 되겠죠. 그렇죠? 자, 전체 경우의 수 210이었고 구하는 조건 경우의 수 63이었습니다. 그러면 확률은요 210분의 그렇죠? 63이 될 건데 약분이 또 되죠. 21로 약분이 됩니다. 21로 했더니 여기는 10분의 3. 그렇죠? 전체 정답은 10분의 정답 3번 정답편이에요. 3번. 일단 기본적인 풀이 방법을 한번 이해해봤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조합, 순열 너무 어렵다, 다른 거 하겠다 유형의 선택도 필요합니다. 또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기본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기초수리 인강이나 또는 그 유튜브 영상을 좀 더 참고하고 오시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